성덕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속초에다가 심층수 개발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동해에서 개발한 맛소금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피를 산성화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소금이 또 있습니다. 그 소금, 사람을 죽이는 소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땅이 썩어서, 땅이 황폐해서 땅 속에다 동식물을 기르면 항생제나 아니면은 농약을 주어서 우리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럼 땅 속에다 유산균 천일염을 집어넣으면은 농약과 동물을 기르는 다시 말하자면 항생제 이런 거를 먹지 않고도 기를 수 있는,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우리 동식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썩는 병에 대해서 조금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한국 최초 속초위생과에 심층수 개발 허가증을 받아내고 속초에 공장을 차리고 심층수를 개발했습니다. 그 심층수를 개발한 것은 그 속초 바다에 600m에 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퍼올려서 바닷속에 있는 총미네랄, 거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콜라겐, 아주 다양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유익한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 몸 안에 혁명을 일으키자, 내 몸 안에 혁명을 일으키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 공장에다가 그 심층수 공장을 오픈하고 그 600m까지 물결이 새 가지고 참 어려운 경험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600m에서 퍼올린 농도는 바닷물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먹어서는 심층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600m에서 퍼올린 그 심층수를 20회로 농축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그때 그 농축시켜가지고 어느 대학교에다가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더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그 여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심층수 속에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세균이 바닷물 600m 퍼올린 농축시킨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있어서 다 죽겠어요. 그랬더니 와보래요. 갔더니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그때서부터 제가 유산균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유산균이요, 우리 몸속에 위 속에도 안 죽어요. 대장 속에도 안 죽고. 그러면 보통 위 속에 들어온 유산균은 거의 다 죽거든요. 그런 유산균을 개발했다는 거는, 발견했다는 건 저에게 아주 씻을 수 아주 큰 공헌을 일으킨 거죠. 보통 공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오늘날 제가 35년간을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큰 도움을 입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몸속에 병염균 있지 않습니까? 약을 많이 먹은 사람 뭐가 오죠? 내성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가 그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소가 내성균이 생겨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들이 고기 속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거는, 항생제를 없애고 죽이는 병원균을 죽이는 거는 바로 그 유산균으로 발효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면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심층수를 통해서 아주 큰 공헌을 남긴 거죠. 그리고요, 이제 요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 동해바다에서요, 그 당시에 이 맛소금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맛소금은요, 염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금은 뭐가 들어있냐면 NaCl이 들어있잖아요. 나트륨. Na는 알칼리 쪽이고 Cl은 우리 산성 쪽입니다. 근데 동해안에서 맛소금 개발한 건 Cl만 개발한 거예요. Cl. 그러니까 미네랄은 하나도 없고 염수만 이 전기를 집어넣어요. 동해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시람철에서 Cl만 붙어 나와요. 그게 맛소금이고 아주 가늘고 예뻐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맛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으면 우리 위나 혈액이나 이것이 산성이 전부 산성 쪽으로 흘러요. 그럼 위는 바로 산성 쪽이기 때문에 Cl이 있어야만이 위액을 만들지 Cl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위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죠. 산성 쪽이니까. 그러나 우리 혈액에 Cl이 들어오면 수소 이온 농도가 산성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혈액이 부패해버려요. 썩어버려요. pH가 모자라면 바로 혈관이 수축돼 혈액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그 당시에 아주 맛소금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음식에 맛이 있으니까 Cl은 전부 음식에 그걸 뿌려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온통 시장에 맛소금 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병을 일으키고 산성화돼 가지고 병이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소금은요, 우리 몸속에 대장에 많이 들어오면 액이 썩어가지고 용종이 생기고 대장암, 또 간에 들어가면 간이 썩어요. 그래서 맛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큰 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맛소금을 많이 정제하고 멀리하고 맛소금을 먹으면 병이 든다는 것이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맛소금을 요새는 좀 많이 덜 먹는데, 그래도 맛소금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계기에 혈액 청소를 하시려면 절대로 맛소금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혈액에 노폐물을 많이 낀 사람들, 위에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대장이 이상 있는 사람, 간이 이상 있는 사람, Cl을 많이,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염화Cl이지, 염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소변에서 또는 입에서 변에서 많이 냄새가 나는 사람은 맛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맛소금을 많이 그리고 일으키고 병을 많이 일으켜 이 산성화된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맛소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살리는 유산균의 천일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속이 생명이랍니다. 땅속은 모든 식물이나 나무나 모든 것을 심기만 하면 자라죠. 근데 그
땅속이 유산균이 있어야 땅도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땅속을 어떻게 발효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유산균이 있어야 땅도 유산균이 있어야 땅을 발효시켜서 땅이 동식물을 아주 병이 없이, 그러니까 농약 없이 항생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천일염 그래요. 천일염 속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초에서 개발한 심충수, 그런 데 속에서 개발한 그 유산균을 오늘날 어디에 가뒀냐? 천일염 속에다 가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아는 소가 먹는 풀 있죠. 소가 제일 먹는 풀이 억새풀, 그 다음에 칡, 이런 옥수수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것을 또 소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나무, 소나무나 그다음에 모든 나무들의 톱밥 썰어가지고 톱밥 같이 만들어서 풀이나 이런 것을 천일염 유산균 소금에다가 약간 섞어서 믹사해서 땅에다 뿌리면요, 땅이 3개월 안쪽에 완전히 땅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미생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땅 속에 미생물이 유산균이 이제 미생물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땅이 미생물이 자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전부 미생물 판이에요. 그러면 지렁이, 곤충이, 애벌레 뭐 해서 전부 그 유충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곤충까지도 아주 건강을 얻고요. 그 땅이 혹시 그 곡식과 채소와 과일 이런 걸 심어요. 그러면 그것이 단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꿀벌들이 그것을 먹고서 꿀을 아주 진짜 좋은 꿀로 생산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땅 위에 있는, 땅 속에 들어있는 곤충이나 지렁이나 미생물들을 살리는, 발효를 시키는 그런 천일염을 가지고 모든 채소, 곡식.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땅을 살리는 기계를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바로 그 자리에 잘라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을 많이 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풀과 톱밥과 이런 것을 천일염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그것을 땅속에 바로 파묻어 버려요. 그럼 파묻고 1년에 4번만 주면 땅속에 주면 됩니다.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렇게 4번만 주워놓으면 1년에 거기에서 자란 동식물이나 모든 것은 항생제나 그 다음에 농약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먹는다면 사람이 병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심충수를 개발했듯이 이 땅을 살리는 이 물질을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살리면 또 동물들이 거기서 자란 것을 소돼지가 먹는다면 소가 병이 될 리가 없죠. 또 거기서 우리가 다 소까지도 병드는 거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 사람이 병들 수가 없죠. 이러한 것을 이제 개발할 생각으로 생각을 받아도 벌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의 먹거리를 그렇게 살려놓고 꿀벌을 기를 수 있는 꿀벌의 먹거리, 꿀이 먹는 먹거리를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냐? 제일 먼저 보리를 수술을 농축을 시켜요. 농축을 시키니까 단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엿기름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물을 우리 그 심층수하고 생명의 리퀴드맥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조그만 사방 1m짜리 사방 1m짜리 저 통을 하나 짜가지고 거기다가 그 개발한 물을 집어넣어 봤어요. 다시 말하자면 땅을 살리는 물질에 그걸 집어넣고 그 밑에는 물을 집어넣고 벌들이 와서 그걸 먹으러 왔다가 날아가다가 미끄러지면은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꿀이 저 벌들이 그 왕벌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냥 곤충들이 기어 들어와서 말이죠. 그 통을 사방 1m짜리 통을 만들어 놨는데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많이 와서 거기 함정에 빠져 죽는 걸 먹고 빠져 죽는 걸 봤어요. 야, 사람 먹이나 꿀벌의 먹이나 땅의 먹이나 소가 먹이나 배추나 무의 먹이나 다 단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만 단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먹는 거나 소 먹는 거나 돼지가 먹는 거나 애벌레가 먹는 거나 나무가 먹는 거나 우리 겉벌이 다시 말하자면 보리 과일 채소가 먹는 거나 바로 똑같은 음식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 먹이는 그냥 값없이 그냥 값없는 거 사다가 먹이지 않습니까? 영양소가 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돼지가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줘요? 항생제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먹거리를. 정부로부터 이걸 뜯어고쳐서 땅을 살리면은 곡식과 채소와 동식물이 전부 건강을 얻고 사람이 그 건강한 동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는 사람이 병 없이 의사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하자 하는 초점을 가지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수 개발도 했고 거기다 이제 동해에서 맛소금 개발한 건 사람의 병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먹거리를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힌 벌, 그 다음에 큰 왕벌, 곤충이 이런 것들을 단백질을 또 거기 단백질 아닙니까? 그 단백질을 발효를 해가지고 쥐에다 줘봤어요. 당뇨를 걸리게 해놓고. 그러니까 쥐를 주니까 쥐를 줘놓고 당뇨병을 걸리게 해놓고 흡물질을 줘봤어요. 줘봤더니 당뇨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암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땅만 살리면 암까지도 고칠 수 있는 이런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꿀벌을 통해서 아주 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곤충이 바로 애벌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단백질입니다. 거기서 단백질을 발효해가지고 또 먹여봤습니다. 단백질을. 우리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먹여보니까요. 단백질이 뭐죠? 우리가 뼈와 우리 세포를, 위장, 대장, 간을 살리는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식물이 이렇게 돼서 땅만 살려놓는다면은 우리 인류가 정 병들지 아니하고 참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자연 환경을 땅속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땅속에 참나무나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장마나 어떻게 될 때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면 땅에 파묻혀요. 그럼 땅에 파묻힌 데 산에 가끔씩 저는 가는데 친구하고요. 연구차면 그 참나무 그 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쫙 썩은 데 가면요. 거길 파보세요. 거기 매미, 찌개벌레, 이런 큰 애벌레들이 그 속에 꽉 차게 들었어요. 군봉이 같은 이만한 것들이요. 왜? 참나무 껍질을 발효 썩은 걸 먹냐고요. 그래서 거기다가요.
천연염 유산균을 집어넣은 거를 그 썩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땅속에다 같이 섞어서 줘봤어요. 이야, 10마리를 살 걸 100마리, 200마리씩 막 퍼져버려요. 얼마나 많이 번식하는지요.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을 얼마든지 수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효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닭을 한번 줘보세요. 닭이 얼마나 맛있을까. 또 그 제일 좋아하는 돼지에게 한번 줘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땅을 발휘해서 나온 군봉이, 곤충이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줘요? 바로 닭이나 이런 동물을 좀 살려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그 꿀벌 그 말고 그 왕벌들 있지 않습니까? 큰 벌. 그걸 술에 담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그게. 자, 이런 원리들이 나무 썩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애벌레 같은 거를 단백질을 많이 취할 수 있는데 땅을 살려야만이 그런 제품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아니죠. 공장지대인데, 배낭간에 귀뚜라미가 와서 울어요. 우리 집. 근데 귀뚜라미가 어디서 우리 걸레 두는 데 와서 울어요. 이상하다. 여기 귀뚜라미가 이게 뭐 도시에도 귀뚜라미가 들어오나. 그래서 이상해서 가만히 소리를 들으니까요. 걸레 빨아놓은 그 속에 귀뚜라미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냥 무섭다고 걸레째 그걸 들어다가 바깥에 걸레는 이제 털어버리고 말았는데, 참 보세요. 이 도시에도 귀뚜라미가 온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먹거리가 상당히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걸레 속에 뭐가 있어서 왔을까요? 걸레 속에. 걸레는 좋은 것도 빨지만 음식물도 들어있고 뭐든 많이 있죠. 뭐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 다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참나무 뿌리가 쓰러진 땅 속에 썩은 것이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번 천일염 유산균 소금을 그 좀 김치 담그듯이 땅에다가 약간 담가서 이렇게 뿌려만 주세요. 주시면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번식해 있을 거예요. 왜? 그들도요 소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소금이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답답해서 매일 발을 씻어봤어요. 발바닥을 그 유산균 소금으로 발바닥을 문질러 보니까 세상에 각질이 싹 벗겨지대요. 천연유산균. 그리고 발가락 사이를 문질러 주니까 무좀이 없어지고 가려운 게 싹 없어져요. 한 달간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근데 세포가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을 안 해봤어요. 하루에 2번씩 하다가. 발가락이요, 자꾸 소금을 달래요. 전혀 소금을. 그러더니 안 주니까요, 빳빳해지더라고요. 옛날처럼 돌아오더라고요. 또다시 발가락에 천일염 소금을, 유산균 소금을 발가락하고 발바닥을 문질렀더니요. 세상에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예쁜지요. 이렇게 발가락 세포까지도 소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이 소금을 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눈도 소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 눈이 좀 가렵고 그럴 때는 그 천일염 소금으로 꽉꽉꽉 빠가지고 눈 속에 약간만 넣어보세요. 그럼 따끔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눈 속이나 머리 세포나 두피 세포나 다 소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땅속만 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요새 염소에는 소금을 안 주면 염소가 병이 든답니다. 염소에는 꼭 소금을 준답니다. 이렇게끔 모든 소금은 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좋아하는가 모든 동식물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산균 천일염에 대해서 땅속을 발효한다는 제목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그래서 땅에 이제 병들이 왔지 않습니까?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 고구마를 심어도 오늘 농약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농약을 밭고랑서에다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땅을 살리려면은 천일염 유산균으로 풀 좀 해가지고 배추 김치처럼 버려가지고 뿌려주면은 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고구마, 감자 이런 걸 사람이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요? 그럼 고구마, 감자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살리니까 고구마, 감자가 살아나고 쌀보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그걸 먹으니까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살리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같은 속을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아카시아, 그건 직접 실험한 겁니다. 제가 70년 된 나무가 쓰러져서 땅속에 파묻혀져 있습니다. 그게 제 십정동에, 인천시 북구 십정동에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총조사하니까 쓰러진 나무가 한 20그루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3그루만 골라서 흙을 천일염을 뿌려주고 거기다 제일 잘 먹는 억새풀이 있어요. 그거를 친구하고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3짐 정도를 갖다가 기계를 가지고 가서 김치같이 쫙 썰어가지고 천일염을 유산균천을 넣어가지고 그 흙을 같이 그 참나무, 도토리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 근데 거기다가 같이 그 밑에다가 파고서 묻어놓고 그냥 왔어요.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 보고 또 일주일 만에 올라가 보고 일주일 만에 하고 4번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쓰러진 나무에 그 애벌레와 이쪽에 우리가 천일염 뿌린 거 와요. 50배 이상이나 많이 퍼졌어요. 애벌레가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벌레를 진짜 가만히로, 솔직가 아니라 도람으로 그렇게 많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이용해 섭취를 하면은 또 닭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큰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뼈를 만들죠. 우리 세포를 만들어 기관을 그럼 위가 없는 사람들, 위가 병든 사람들에게, 병들어 거의 죽은 수술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 죽은 세포가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또 다시 없는 세포가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연골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발효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한번 살려보자. 또 소, 돼지도 땅에서 자란 약초, 풀, 배추, 이런 거를 땅을 발효해서 준 것을 소돼지도 한번 먹여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도 찾고 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먹거리를 개발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장수할 수 있는 길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째 얘기는 우리 몸속에 냄새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큰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속의 냄새, 한 가지 잠깐 얘기를 일으키면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쓰러져 가지고 강아지 오줌에 미끄러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이 엉덩이 뼈가 금이 갔대요.
금이 갔는데 그 금이 가면서부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그 썩어가지고 똥 냄새, 그 집에서 오줌을, 오줌과 나가져 이불도 냄새, 몸이 썩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이불에서도 냄새, 몸에서도 냄새, 그냥 온 집안이 전부 냄새예요. 목욕을 시켜줘도 감사 냄새. 그 냄새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항생제를 많이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리퀴드맥, 생명액을 개발했었는데 그것만 섭취하고도 그분이 회복을 했어요. 자, 이게 생명액이라는 건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어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생명액이에요. 천일염은 우리가 먹으면 세균을 죽입니다. 오메가3 들어있고 콜라겐 들어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보다도 낫고 뭐보다 나아요. 수술하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으뜸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일염은요. 유산균이요. 그러면 유해균은 뭡니까? 그 아까 금이 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썩은 사람은 그건 뭐예요? 썩은 병 아닙니까? 유해균이 아닙니까? 유해균은 사람을 죽이고요. 천일염, 유익균은 사람을 살리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은 병 없이, 약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은 큰 병이 시초예요. 그러면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은 뭐예요? 병원균입니다. 병원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 균은 무슨 균? 내성균입니다. 그러면 내성균이 발생한 사람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리퀴드맥이나 천일염 김치를 담근 거나 이런 걸 많이 잡숴보세요. 내성균 규치나 묵끝이나. 근데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 같은 건 참 오래 먹어야 되지만 제가 개발한 건 조금만 먹어도 치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입냄새가 나죠. 입냄새 이거 입냄새가 많이 보세요. 입냄새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균이죠? 자, 우리 치아 있잖아요. 그 뼈죠. 그걸 쑤시고 들어가요. 뼈까지 쑤시고 들어가서 충치풍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뼈까지 쑤시는 것이 유해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냄새는 바로 니꼬로 세균입니다. 그 세균이 약한 균이냐, 병용균이냐, 내성균이냐, 이게 따라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입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혀암도 있죠? 코암도 있죠? 식도염도 있죠?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 니꼬로 세균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균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골다공증은 뭡니까? 뼈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뼈를 뚫고서 뼈를 갉아먹어서 뼈 속에서 생산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큰 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대장을 좀 보세요. 나는 어젠가 그젠가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위가 소화가 안 돼서 위에서 끄끄하고 냄새만 난대요. 근데 입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른대요. 그럼 위가 활동을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위 속에 썩지 음식물 들어온 게 썩어서 거기서 헬리코비터 박테리아 같은 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유해균이 번식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것이 위암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위암이 그냥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오는 병입니다. 헬리코박터가 왜 생겨요? 썩은 거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바로 썩은 것이 냄새가 나는 거지 다른 게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대장과 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대장이 왜 썩어요? 냄새가 나면 썩죠? 똥냄새가 많이 나면 대장암이 옵니다. 용종이 생기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냄새를 나지 않게끔 천일염을 먹든가 김치를 많이 먹든가 아니면은 생명액 리퀴드맥을 사서 좀 잡수시든가
발효해서 먹는다든가, 아까 뭐, 예, 벌을 발효하든가, 애벌레를 발효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섭취하면은 병 없이, 큰 병 없이 살 수가 있고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장 투석하는 사람, 콩팥세포가 한쪽에 50만 개, 100만 개, 그걸 독을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신장 투석하는 거 아닙니까? 오줌이 그 세포가 50만 개, 구멍이 빵빵 뚫렸는데, 구멍이 막힌 겁니다. 독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유해균이 막은 거예요. 그걸 뚫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뚫을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해균입니다. 그래서 천일염 유산균은 들어있는 걸 한번 섭취해 보세요. 단정 뚫리죠. 거기가, 뚫을 수 있는, 매끈매끈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다 유산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좀 냄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소 오양간에 가보세요. 돼지 우리간에 한번 가보세요. 코가 찔러서 못 갑니다. 그 냄새가요, 전부 세균 덩어리고, 그게 얼로 날아갑니까?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한 20번 갔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말고 LA까지 자동차로 오면은 7시간 걸려요. 그걸 몇 번을 가봤는데, 샌프란시스코 LA까지 오면요, 미국의 도살장이, 소 도살장이 그 길에, 골목에 있어요. 그러면 한 2km 전방서부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냄새가 바로 뭐예요? 병용균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성균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소를 잡아서 먹는 미국 사람들이 병 안 들 리가 없죠. 코로나 병 걸리면서 제일 많이 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먹거리 하나 찾지 못하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제일 먼저 선진국을 만드는 거를, 먹거리 문화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육점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돼지, 소가 사다 놓으면요, 냉장고에 아무리 집어넣어놔도 썩는답니다. 이 썩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나중에는 문을 닫을 입장이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튜브를 막 뒤지다가 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썩지 않는 물질이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리터짜리 한 병을 줬어요. 줬더니 그분이 와서 돼지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다, 시커먼 털에 썩은 데는요, 그거를 썩은 데다가 이제 한 5kg 정도가 사방이 썩었더래요. 그래서 100cc 원액을 거기다 뿌려봐라. 그 대신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 소음 같은 거로 막아놓고 한번 뿌려봐라. 그랬더니 까만 것이요, 10분 만에 까만 것이 싹 없어지고 냄새가 안 나더래요. 보세요. 세균이 죽죠? 냄새 나는 건 내가 세균이라고 그랬고, 병원균이라고 그랬고, 내성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돼지가 뭘 먹었어요? 자기 자가는데 먹거리가 시원찮으니까 항생제를 먹여서 기른 거 아니에요? 그게 썩은 거예요. 그게 병원균이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말로요. 그거 2리터 한 병보다도 이제 말로 삽시다. 20리터씩 30리터, 50리터씩 팔아요. 이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썩은 게 없어지니까, 냄새가 없어지니까. 이렇게끔 우리 몸의 위가 썩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만 썩은 게 없어집니까? 사람도 썩은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요새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 돼지, 닭은 다 항생제를 먹였기 때문에 다 썩습니다. 그 항생제가 내성균이죠.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내성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냄새 나는 걸
아주 큰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냄새를 낳지 않게끔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덕모 원장도 우사를 하나 샀어요. 우사를 하나 샀는데, 저는요, 우사를 산 이유는 이 리퀴드 맥으로, 소에다가, 먹거리에다가 뿌리고, 또 소의 물에다가 이 생명액을 타가서 이 물만 먹여가지고, 진짜 1등의 맛을 내는 소, 진짜 먹으면 바로 회를, 생선회, 바로 생선 잡은 걸 회처럼 소도 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한번 1등 상품을 개발해야 해서 우사를 한번 사봤습니다. 사서 샀는데요. 그 소가 기르는 속에서 냄새가 나가지고요. 거기에 그 우사 옆에 감나무가 한 10그루가 있어요. 감나무같이 썩어가지고요. 그 냄새로요. 감이 따보니까요. 감 속이 전부 썩었어요. 이야, 이거 보세요. 그 주위에는 다 썩는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그 땅을 몇 번을 그 산으로 옮기고 또 땅을 살리려고요. 심지어 풀김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사에다가 3번을 땅하고 섞어주고 3번. 그래 지금 땅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냄새를 없애줘야만 소가 자라지. 그 냄새가 잡으면 항생제밖에 더 줍니까? 소가 내성밖에 더 생깁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아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위에 호박을 길렀는데요. 그 우사 옆으로 그 천막이 아니야. 거긴 전부 나무, 새로, 철망으로 이렇게 둘러서 샀는데, 거기에 매달린 호박이 다 썩었어요. 속을 열어보니까요, 전부 썩었어요. 보세요. 그 소로 인해가지고 그 땅도 썩게 만들고, 주위에 호박, 감,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그걸 길러가지고 항생제 먹여서 기른 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보고 다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내성균을요. 내가 이번에 우사를 사가지고 그런 걸 느꼈고요. 참, 말도 못해요. 그리고요, 저도 양어장을 3만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양어장을요. 근데 그 양어장을 세를 줬는데 3년을 길고 나니까 새우가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 양어장 땅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땅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농도도 바다의 양어장인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전부 사료 준 듯이 썩은 거고 항생제 사료예요. 전부 그런 것만 땅속에 파묻혀 있으니 그럼 다시 새우를 집어넣고 송어를 잡아넣고 송어를 바닷물로 길르잖아요. 그걸 잡아다 사사 길러봐야 뭐예요. 냄새에서 전부 내성균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어장 새를 준 사람이 아유 자꾸 죽어서 수입이 없어서 다시 새를 기르지 못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없습니까? 땅을 살려야 새우도 살고 송어도 살죠. 그런 바보들 많습니다. 이렇게 죽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송어 기르는 사람한테. 보세요. 저희 앞에 농축상임입니다. 23% 생명액을 기르는 농축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 3만 평에 되는 물을 다 퍼내셔. 그리고 거기다가 약 10cm만 그 23% 되는 그 생명액을 갖다가 까셔. 그랬더니 그 액을 갖다 싹 깔았어요. 그 죽었던, 거기에 세균, 내성균이 되는 건 다 죽여야 안 죽여요. 그게 생명액인데. 싹 죽이고 해요. 그래 다시 이제 바닷물을 농도를 맞춰서 집어넣고, 사료를, 다시 우리 사료를 생명액 리퀴드맥에다가, 같이 섞어서 또 물도 다시 살려서 일정 0% 살려서 송어나 새우를 갖다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땅을 살려, 그것도 바다도 땅을 살려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또 그 농축액도 바다의 농축액, 우리가 리퀴드맥 만드는 농축장이 있습니다. 그걸 줬어요. 자그마치 2톤이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다도 땅도 뭐든지 살려야만이 살아나지, 살리지 않고는 거기에 동물이나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프리카에서 과일을, 아주 맛있는 과일을 온실에다가 3,000수를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맛이 없으니까 우리 리퀴드맥으로 땅을 살립니다. 이건 전부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풀김치를 담가가지고 막 담그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맛을 최고로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대요. 농업학교 나온 사람인데, 최상급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최상급이 안 오면 다시 땅에다 파묻어가 땅을 다시 발효하겠다. 최상급. 그런 목표로 지금 3,000수를 기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지지 마시고, 모든 제품을 최상급으로, 소도, 돼지도, 양어장도, 땅도, 무, 배추, 이런 것도 전부 최상급으로 개발하셔서 여러분들 1등 상품을 만드셔서 사람까지 살립시다. 이렇게 유산균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모르고 항생제 들은 제품과 내성균 든 제품을, 농약을 들은 제품을 많이 섭취해서 병을 치료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항생제를 먹어도 안 낫죠. 또 수술을 해도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타다가 허벅지가 찢어져 가지고 또 항생제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 가지고 상처가 고름이 나고 안 붙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콘스티라는 말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콘스티페이션, 변비가 콘스티페이션 아니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래서 콘스티, 변을 못 넣는 사람들은 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변비 있는 사람들은 방구만 껴도 냄새가 고약해요. 그것이 내성균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치료하자, 똥 냄새를 고치자 해서 이제 콘스티라고 이름을 짓고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심중수보다 더 낫고,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진함철이에요, 진함철. 모든 독을 다 끌어들여서 진함철이 붙어요. 붙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콘스티예요. 그럼 똥 속에, 똥이 이제 우리 대장에 꽉 찼지 않습니까? 그게 변비가 생겨서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전부 그냥 진함철에 다 붙여가지고 변을 자기 몸속에, 어떤 사람은 3kg 가졌고 어떤 사람은 8kg 가졌어요. 2kg 가지는 그 냄새나는 독을 그냥 하루에 변이, 이 제품을 양을 조금 늘리면 10번도 나오고, 하루에 3번도 나오고, 6번도 나오고, 심지어 15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진함철 역할을 하면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 내성이 있는 유해균, 또 항생제가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제품, 해로운 해균을 전부 죽이고 몰아낼 수 있는 제품이 콘스티 개발입니다. 콘스티 221입니다. 이름은 콘스티 221. 이렇게 해놓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 almost dy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거를 한 4, 5일 또는 10일, 한 달 가지고 먹여보면요,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입 냄새도 안 나요. 질 냄새도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면 병은 90% 고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콘시트 속에 뭐냐면
세포를 살리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것도요.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또 세포를 살리고 유해균은 죽이고 이게 유해균을 죽이는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실험을 해봤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콘스티를 먹여보고 먹이면서 항암을 치료해 본 거예요. 20회를 같이 머리털 하나 안 빠지고 손톱 하나 안 빠져요. 그러면서 세포를 살려. 세포는 암세포만 죽이지 일반 세포는 하나도 건들지 않는 제품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가려가면서 치료하는 물질이 콘스티투원이1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세균 죽이지, 항생제 없애지, 또 몸냄새 없애지, 불면증, 그런 것들은 한 2, 3일이면 불면증은 2, 3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냄새 못 맡는 사람도 냄새를 못 맡고요. 혈액색의 당뇨병도 치료되고요. 고혈압도 함께 치료. 이 제품은 몸속에 있는 질병을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함께 치료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치료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콘스티예요. 그래서 당뇨병도, 혈압도, 약도까지도, 청소, 용종까지도 없애주는 이러한 또 암병까지도 치료되는 물질이 콘스티라는 거예요. 근데 보청기를 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청기를 벗어요. 왜? 그 세포가 병든 세포를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그 세포를 살려주니까. 보청기 낀 사람, 또 눈이 나쁜 사람까지도. 그 다음에요, 굳은 살 있잖아요. 굳은 살까지 없어지고요. 위하수증도 없어지고. 제일 먼저는요,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5kg, 7kg 이렇게 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체중도 군살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살은 다 없애버려요. 제거해버리고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주니까 굳은 살이 없죠. 그래서 비만도 제거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그 다음에 통증, 비만증, 이것까지 청소해줘요. 그리고 한 여유 있는 사람들은 2, 3개월 먹으면 정상 체중까지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작물에 고추씨에다 담가 놓으면 고추씨 탄저병도 없어지고요. 과일나무 해충 있지 않습니까? 노랗게 병드는 거, 곰팡이성, 그런 것도 한 번만 뿌려주면요, 청소가 싹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우리 병까지 치료되면서 몸속에 독을 제거하면서 죽은 세포, 연골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물질이 콘스티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아마 이제 좀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이것을 같이 개발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품도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앞으로 더 많은 먹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제품을 개발한 것이 한 50가지나 됩니다. 아까 심충수로부터 해가지고 생명수, 리퀴드맥, 콘스티,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쌀이나무로 만든 쌀이, 자작나무로만 자작티, 또 하여간 제품이 겨우살이로 만든 제품까지 해서 50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뼈를 튼튼히 하는 제품도 개발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제품을 대한 것의 효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